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옷은 점점 얇아지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있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수시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흘을 못 넘기고 번번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혼자 하지 않고 친구랑 같이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좀 공유를 하고요. 이렇게 함께 하니까 작심삼일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살을 얼마나 뺐느냐? 아직 많이 빼지는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살도 좀 조금씩 빠지고요.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혼자는 좀 힘들지만 같이 하면 못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디 다이어트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름 맞으시면서 다이어트 하고 계신가요? 커피 소년이 불러줍니다. 칼로리송.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전춘아 교수님의 옷 매무새가 어떻게 달라졌나. 네,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다이어트가 어떻게 보면 날씬해졌다가 또 이제 풍성해졌다가 또 다시 요요가 왔다가. 예, 맞아요.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인 듯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또 다이어트가 정말 쉬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다이어트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어떤 걸 도달하기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데 문제는 길게 봤을 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여름이 가까울수록 이제 옷을 얇게 입으니까 더 다이어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만나면 다이어트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요즘 좀 날씬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립 서비스도 서로 해주고. 근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친한 친구들을 좀 멀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만나면 또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오늘 또 다이어트 다 틀렸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맞습니다. 자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다이어트 하려면 사실 자기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고 아니면 같이 하는 친구도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둘이 만나서 운동하든지 아니면 내가 먹고 싶으면 이 친구 안 된다. 서로 견제를 좀 해줘야죠. 견제를 하거나. 근데 보통 일반적인 친구들은 얘기 많이 나누면 허기차잖아요. 야, 오늘 정도는 괜찮아.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괜찮아가 나중에 쌓이면 안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좀 아주 젊었을 때는 좀 다이어트를 조금만 해도 살이 좀 빠졌잖아요. 근데 나이 들고 나니까 왜 이렇게 살이 빨리빨리 안 빠질까요? 그래서 이전에 누가 나이살 할 때는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 나이살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나이가 한 40 중반, 50. 또 이제 지금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60 이런 분들 보면 대사량이 줄어들으니까. 그러니까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거는 똑같은 양을 같이 먹었는데 젊은 친구들은 살도 붓기도 없잖아요. 근데 다음날 되면 붓기에다가 막 배도 칭칭 붓고 소화제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이게 체중기 올라가기가 무섭게. 내일 아침에 올라갈 거야. 정말 1, 2kg 빼는데 일주일 걸렸다면
2kg 찌는 데는 하룻밤이면 한 끼면 됩니다. 한 끼요? 한 끼는 아 그런 날도 있구나. 네. 슬프네요. 중국 동포 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많아 보이질 않더라고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쓸 때는 다이어트란 개념을 건강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했다면 지금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관리 자체가 외모에도 나타나면 일을 뭔가 잘한 것 같고 그 사람 하는 말이 뭔가 맞는 것 같고 이러니까 외부 활동 많이 하니까 동포들도 남녀노소가 다 다이어트. 그 다이어트 하면 또 젊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나면 옛날처럼 막 요리를 엄청 많이 시켜서 끝까지 먹고 이게 아니라 적정량을 시켜서 먹는 분들 주위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상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한 20일 이상으로 다이어트를 정확하게 식단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러는 거예요. 얼굴엔 뭐 했어? 사실 맞아요. 얼굴에 뭐 한 건 아닌데 예뻐졌어? 뭐 맞아요. 이렇게 얼굴형도 바뀌고 리프팅도 된 것 같고 물광 투사 놓은 것처럼 얼굴도 반짝반짝하면서 뭔가 이렇게 잡티도 많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 드는데 물론은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가 일단 굶어야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네.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을 열심히 해라 하는데 운동만으로는 절대 다이어트가 되질 않습니다. 식단 조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막 운동을 많이 하면 또 저녁에 가면 허기 차서 또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식단 조절을 하면서 평정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 그다음 또 이제 뭐 굶는 다이어트, 그다음 뭐 하루 맘먹기 다이어트. 저는 황제 다이어트라 그래서 또 고기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식이 조절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오는 양을 줄여야 됩니다. 네, 자 다이어트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끝이 같아요. 없습니다. 이제 경험도 많고 실패도 많고. 성공하신 동포 여러분 혹은 뭐 실패담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행복채통 어떤 사연 들어와 있을까요?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미란 씨. 휴대폰 벨소리는 울려가건만. 전천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누군가 방문을 가볍게 녹화하고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았더니 시아버님이 문 어귀에 엉거주춤 서 있었다. 아이고 저기 나한테 휴대폰을 사주지 않을래? 나는 가시에라도 찔린 듯 흠칫 몸을 떨었다. 그런 나를 보면서 시아버님은 어줍게 웃으면서 두 손을 썩썩 부비셨다. 8층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 좌골 신경통을 앓고 계시는 시아버님으로부터는 땅을 들여보는 일은 너무 벅차실 것이다. 아들네의 학원비도 곧 내야 하는데 휴대폰이라니. 출근하여 책상에 마주 앉아 달력을 보니 로임 나올 나는 허리 벌판처럼 아득한데 시아버님이 생신이 아득바득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저렴하면서도 보기에는 비싸 보이는 로인용 휴대폰을 골랐다. 집에 들어서자 소파에 덤덤히 앉아있는 시아버님이 앞에 휴대폰을 내밀었다. 시아버님이 눈에서는 금세 광채가 돌았다. 시아버님은 기뻐서 휴대폰을 덥석 잡았다. 행복을 바구니채어 뒤집어 쓴 어린이 같아 보였다. 밥상에 마주 앉아서도 시아버님은 내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셨다. 점심때 시아버님은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고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몰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며느리가 베푼 조그마한 씀씀이에도 만족을 느끼시는 시아버님. 휴대폰을 손에 쥐신 즉시로 사처에 전화하시던 시아버님 목소리가 지금도 나의 귀전을 아프게 때린다. 아이고 조카요?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영 비싼 휴대폰을 사주었어. 조카가 만약 나한테 전화를 걸면 글자판에 조카 이름이 나온단 말이요. 가요 무대랑 드라마랑 편안히 누워서도 볼 수 있단 말이요. 내가 곁에 서 있는 기척을 느끼셨는지 시아버님은 살포시 눈을 뜨시더니 몸을 일으켰다.
얘야, 정말 고맙다. 아니, 내가 활동실에 내려가면 나한테 전화를 좀 해줄래? 아니, 그래 영감들이 나한테 휴대폰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냐. 죽을 때까지 휴대폰을 만져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해줄 줄은 정말 몰랐다. 친척들도 시어머니한테서 소식을 전해 듣고 나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다. 시어머님은 화투판에 나가기만 하면 막내 며느리 자랑을 열을 올렸다. 효도의 마음에서 사들인 것이 아니었는데 아파트 창문으로 노인 활동실로 향하는 시아버님이 모습을 보고 나는 시아버님이 핸드폰 번호를 눌렀다. 서툰 솜씨로 휴대폰을 꺼내는 시아버님 모습이 선히 안겨온다. 따르릉 따르릉 휴대폰 별소리는 울려가건만 가슴속에 쌓인 자책감은 비처럼 온몸에 스며든다. 네, 김미란 씨. 시아버님께 이렇게 휴대폰 선물을 결국 해드렸네요.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휴대폰이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네. 어느 정도 비용이 드니까. 그렇죠. 어른들이 이거 필요할까? 그 시간에 거의 뭐 시계처럼 네. 딱 정각이 어디 갔다가 오시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곳에도 장소에도 전화 있으니까. 근데 시아버님 한마디 말씀에 사주신 분이 참 어떻게 보면 이기허도입니다. 네. 근데 사실 또 아버님이 아이고 나 휴대폰 하나만 사줄래 이 말씀하시기도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필요한데 이 아드님 아니라 며느리가 네. 이제 보통 이제 재정권을 가지고 그렇죠. 있으니까 아들이 이제 불편할까봐 자기가 직접 나서서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어요. 네. 근데 또 며느님은 학원비도 내야 되고 월급날은 아직 멀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시다가 사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갖고 싶으셨겠어요. 아이가 처음 핸드폰을 가졌을 때 막 그 애지중지하면서 애완견 다루듯이 안고 네. 자고 막 그런 모습 상상만 해도 시아버님이 더 너무 귀여우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사실 휴대폰은 거의 모든 분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휴대폰에서 어플을 잘 쓰시는 분은 네. 그 친구랑 대화하듯이 그 휴대폰 안에 어플과 말도 네네네. 하고 문자도 서로 나누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답을 원하는 분들 많아서 어르신들 그거 잘 활용하면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가요 무대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네, 맞아요. 그런다고 하셨는데 진짜 저는 낮잠 주무실 때 휴대폰을 꼭 가지고 주무셨다라는데 가슴이 찡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으신데 네. 시아버님 마음을 읽고 뭐 정성을 다해서 비싸지 네. 않지만 효도를 일단 한 그 자체가 그럼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또 그 마음을 시아버님께서 고스란히 느껴서 네. 이게 사기 쉽지 않는 걸 나한테 사줬는데 그 고마움 때문에 더 안고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드네요. 네. 근데 한국에 와 계시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는 이 동포들의 휴대폰이 가족을 연결해주는 끝 아닙니까? 네, 영상통화도 맞습니다. 하시고. 이게 외부에 갔을 때는 휴대폰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 없으면 차를 타는 그 교통수단처럼 네. 통신수단이거든요. 연결한 수단. 그래서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 위챗으로 사실 영상통화하는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는 건강검색 여기에 다 네네. 하고 또 일부 신분증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뭐 카드가 여기에 있고 뭐 중국 가면 휴대폰 하나 하면 모든 네. 걸 다 결제할 수 있는데 현금을 안 그렇다면서요. 받는 곳이 이외로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이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상 도구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김미란 씨 시아버님께 휴대폰 사드린 거 정말 잘하셨고요. 이제 자책감이 밀려온다 하셨는데 그런 생각은 싹 잊으시기 바랍니다. 여운이 불러줍니다. 이젠 잊기로 해요.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연은요. 중국 킬림성연길시 차지영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가
바로 어머니이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몇 위일까? 예상 밖에 아버지는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단다. 어머니를 쓴 글은 많지만 아버지를 쓴 글은 많지 않다. 역시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엄마가 아빠 먼저인가 보다. 그런데 나는 아빠도 엄마랑 똑같이 1등이다. 쑥스러워서 해드리지 못한 말. 고마워요. 오늘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아버지께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한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일이 바쁘셔서 늘 엄마랑 같이 하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 나는 아버지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관심을 줄 때는 가시 박힌 말만 내뱉던 나쁜 딸이었다. 3학년 때 어머니는 한국으로 떠나시고 집에는 나와 아버지만 남게 되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너무도 컸다. 아버지와 난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고 따로 살다시피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왜 그랬는지 한숨이 나온다. 내가 5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고 그 대신 아버지가 한국에 나가셨다. 너희 아버지 요즘 힘드시다는구나.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일하는 곳은 매우 춥고 일도 힘들어서 고생이 심하다는 것이다. 원래 멋있어 보이려고 네이조차도 입지 않으셨던 아버지한테 현재는 두꺼운 네이에 속옷까지 받쳐 입으시고 출근하신단다. 마음이 짠해졌다. 아버지가 너무 감사했고 가끔 전화 올 때마다 퉁명스럽게 대답했던 내가 미웠다. 여보세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이제는 내가 먼저 안부 인사를 한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허허 웃으신다. 아버지, 고마워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그 말, 고마워요. 이제서야 아버지께 전해드린다. 아이고, 따뜻해라. 네. 네. 6학년이 되니까 철이 좀 들었나 봐요. 맞아요. 어릴 때는 우리가 항상 엄마 이렇게 어머니 네. 이렇게만 입에 달고 모든 게 있었지. 어머니였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러면 조심스럽게. 네. 아마 그래서 그 일상생활 작은 자자구질한 건 다 어머님께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또 집안의 기둥은 아버님이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는 항상 밖에서 일을 하시고 늦게 오시고 뭐 네. 그러다 보니 아버지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나눈 시간도 별로 없어서 더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아버지 맨날 너무 바쁘셨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 집은 조금 다르게 아버님께서 저녁마다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한 2시간 정도 하면서 네. 대화거리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예. 근데 화가 나면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 집은 말이 많은 가족이라서 네네. 말을 안 하는 게 생각보다 한 2시간 동안 침묵으로 식사하면 제일 그러네요. 힘들어요. 그게 제일 큰 체벌인데 아버님이 존재가 어머니하고 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읽으면서도 아버님들이 참 외롭고 어머님처럼 이렇게 많은 거를 표출 안 네. 하는데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렇죠. 근데 종종 이제 아버님께 그 사춘기 때 안 좋은 소리도 하잖아요. 네. 네. 괜히 대답도 퉁명스럽게 하고. 맞습니다. 예. 아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먹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참 외롭고 네. 힘드시겠구나라는 게 맞습니다. 느껴지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그렇게 늠름한 아버님께서 갑자기 작아지고 네. 왜소해지고 그래서 가끔 그 생각해요. 내가 아버님께 사랑한다, 존경한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해봤었나? 그러니까 해봤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네. 송구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이 먹은 뒤에는 그 말하기도 좀 쑥스러우니까 어버이날 같은 때 편지를 써드렸던 생각이 나요.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네.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보니까 아버님 서랍에 저희들이 보낸 편지, 카드 뭐 이런 걸 다 모아두셨더라니까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그날 아예 바쁘면 안 해도 돼 이러지만 네. 은근히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럼요. 예. 동표 여러분의 마음도 저희하고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하세요. 옆에 계실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아드리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습관이 참 무서운 게 습관을 하다 보면 그게 별거 아닌데 네, 안 하다 보면 생각은 오늘 가서 이 감사단 말해야지 하는데 그냥 아빠 이거 어디 가져왔어? 예, 그리고 뒤에 말은 그냥 버무려 버리잖아요. 예, 마음에 아무리 담아놔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나는 깊숙이 너를 사랑한다. 근데 표현해야 알죠. 표현하지 않으면 뭐 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기분 그렇죠. 좋을 땐 날 사랑하겠지. 네. 기분 안 좋을 때는 자기 일 바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사할린 지역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TNG가 카자흐스탄에 신공장을 준공을 하고 유라시아 수출 전초 기지로 삼는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KTNG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에 대규모 신공장을 준공하고 유라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KTNG는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카라사이 지역 코코잭 마을에서 새 공장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장은 52,000 평방미터 부지에 3기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연간 45억 개피의 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700억 탱게,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하면 약 2천억 원으로 전액 자체 자본으로 충당했습니다. KTNG 카자흐스탄 신공장은 유럽과 그리고 독립국가 연합 등 유라시아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전초기지이자 핵심 생산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카자흐스탄 정부에 매년 약 250억 탱게 규모의 세수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향후 사업 확장에 따라 추가 고용도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생산 공정은 원료 구매부터 완제품 포장까지 전 과정이 국제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KTNG는 이날 준공식과 함께 현지 산림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는 재작년 6월 카자흐스탄 아바이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이제 일환입니다. 준공식에는 조태익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 KTNG 방경만 사장, 마랏 수탄가제프 알마티 주지사 등 1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했고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함께 즐기는 특별 공연과 생산 라인 투어도 진행됐습니다. 마랏 술탄가제프 알마티 주지사는 KTNG 공장 준공은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에 33년간 이어져 온 협력의 결실이자 알마티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KTNG는 새 공장을 통해 유라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카자흐스탄 지역 경제에도 일자리 창출과 세수 정대 등 긍정적인 기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동포들이 그동안 어버이날 행사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곳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올해는 그 단체 4개가 따로따로 어버이날 행사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사할린 한인 유럽사할린 시한인회, 사할린 주한인협회, 사할린 연합회, 그리고 유럽사할린 시한인회가 이렇게 어버이날을 기념했습니다. 주한인협회 측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 참가자들에게 박순옥 회장이 따뜻한 축하를 전했으며 특히 사할린 어르신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날 축하 공연에는 최율레와 오바디미르 노래를 했으며 알렉는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하늘 선물 노래팀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무용단이 우리 전통 춤을 선사했습니다. 사할린 연합회 센터에서는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는데 참가자들을 위해 밥상도 차려졌습니다. 이날 에트너스 아동 예술학교의 무용단, 한세르게이 음유 시인 그리고 소알리나 김미와 셋 고양이 그룹이 공연을 했으며 연합회 측에서 어르신들에게 선물 세트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연합회 회원들이 자녀분들이 몽땅 맡아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유럽사할린 시한인회에서는 노인전 어르신들을 위주로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 사할린 시한인회 활동가, 청년부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에게 인사하여 신앙송과 노래를 했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은 정혜성 공행자 자선가들이 준비한 금일봉과 시한인회 여성들이 맛있게 차려놓은 밥상을 받고 춤추며 노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할린에서 한국에서 제정한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한 행사가 많이 열렸다고 하죠. 사할린 한인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 그리고 사할린주 한인협회, 사할린 연합회,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가 함께 어버이날을 기념했다고 하는데요. 사할린주 한인문화센터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는 특히 사할린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최율리아 또 오 블라디미르가 노래를 했고요. 오 올레그는 브레이크 댄스를 추면서 하늘 사물놀이팀이 공연까지 선보였고요. 사할린 연합회 센터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상도 마련하고 에트노스 아동 예술학교 무용단 한세르게이 바르드, 서알리나 또 김밀라 셋 고양이 그룹이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연합회 측에서 어르신들에게 선물 세트도 증정을 했고요.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는 노인정의 어르신들을 위주로 어버이날 행사를 마련을 했는데 이날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 또 시한인회 활동가 청년부의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앙송도 하고 노래를 하면서 즐거운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집니다.
창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퀴즈 한마당이에요. 이장님, 대체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으따 모래 왔는지 보러 갔지요. 모래는 왜요? 씨름판에 모래가 부족해서 모래 좀 채워놓고 왔지요. 어르신들 다치면 안 되잖아요. 아유, 우리 이장님밖에 없네요. 아이고, 우리 부녀 회장님만 할까요? 왜 이러시오? 참, 떡은 언제 와요? 수리치떡 좀 이따 올 거예요. 원매 수리치떡? 그럼요. 이것 땐 수리치떡이 맞으면 안 되죠. 이러니 동네 어르신들이 부녀 회장님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비행기 그만 태워요. 종일 타다 멀미 나겠어. 이장님은 하려고요. 아유, 참. 그 행사 준비는 다 됐죠? 거의 다 끝났어요. 아유, 그네가 오래됐는데 저 타다가 끊어지면 뭐 일 나고 말겠죠. 그래요? 우리 봐요. 음메, 단단하게 했구먼. 아유. 참. 근데 이 풀은 또 뭐예요? 그거 창포예요. 창포. 오, 창포가 이렇게 생겼구먼. 첨벙. 아유, 그거를 왜 물에 담가요? 이건 물에 머리 감을 거 아니에요? 맞기는 한데. 아유, 그러시면 그걸로 직접 감아 보셔요. 어따, 그럼 뭘로요? 눈은 뒀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디? 이 샴푸! 창포 샴푸예요. 우리 부녀 회장님 준비성은 정말 왔다요. 왔다. 비행기 그만 태워요. 어디? 이것만 할 건데 벌써 머리 감으면 어떡해요? 잘 되는지 해봐야 알죠. 아유, 머리카락이 있어야 잘 되는지 알죠. 음메? 머리가 없기는? 여 봐요. 여기 몇 가닥 있잖아요. 이거 또 빠져버렸네. 빠진 거 티도 안 나요. 네, 부녀 회장님하고 이장님이 이것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오는 5월 31일이 음력으로 5월 5일 이것인데요. 이것을 앞두고 행사 준비로 바쁘네요. 네, 이것은 설날, 추석, 한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인데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첫 5일이란 뜻으로 수릿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날에는 산에서 자라는 수리취라는 나무를 뜯어서 떡을 하는데 떡의 둥그런 모양이 마치 수레바퀴와 같아서 수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이날의 풍속과 행사로는 창포를 삶아 창포탕을 만들어서 그 물에 머리를 감기도 하고 또 그네를 타고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명절 중 하나입니다. 이날에는 수리치떡을 해먹고 여자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띄며 남자들은 씨름을 하는데요.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자, 보기 드려요. 1번 크리스마스. 2번 단오 3번 내 생일?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주혜진이었어요. 감사해요. 들어가요. 예전에는요, 이날이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행사를 했었는데요. 마을에서 그네도 뛰고 씨름대회도 열리고 수리치떡도 만들어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날을 명절로 세지도 않고요. 이날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은 곳에서 이것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명절은 사라지면서 풍습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강릉 이것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행사도 많이 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날을 어떻게 세시나요? 이날의 풍습이 남아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풍습이나 또 행사가 있다면
그리고 예전에 들으신 얘기 있다면 재미있는 사연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 잊지 마시고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고려인 이야기. 자, 오늘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홍웅호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할 당시에 명부 작성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마 못 들으신 분들 뭐지? 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강제 이주는 1937년 8월 21일 스탈린과 몰로토프 이 두 사람이 사인이 된 결정서에 따라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우리 18만여 명의 한인들이 강제주 당한 사건이죠. 우리 고려인들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강제이주 당할 때 여기 러시아 연해주에서 살다가 이주당하면서 여기에 이제 각종 그 명부가 차량별로 사람들을 태울 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명부를 일일이 작성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한 18만여 명, 제 연구에 따르면 한 17만 4천여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가족의 이름 중에 텐직철, 박동혜, 딸은 텐클라라, 아들은 텐빅토르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이 텐이 성씨가 우리나라 성씨입니까?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 네. 우리나라 성씨에 텐이라는 성씨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성씨를 우리의 성씨를 러시아어로 어떻게 표기를 할까 제가 쭉 조사를 해서 살펴보니 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씨가 많다는 김이박.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러시아식 표기와 러시아어 발음이 김 씨는 김이라고 그대로 해요. 네. 이 씨는 리나 리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리는 뭐 우리에게도 좀 그래도 네네. 낯설지 않죠. 그렇죠. 박 씨는 박이라고 그대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여기까지는 참 간단해서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다음부터 제가 다른 성씨들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한 성씨들이 네네. 나왔어요. 바로 텐이라고 하는 성씨였죠. 네. 이 성씨는 도대체 뭘까?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한 가지 성씨가 아니라 세 가지 성씨를 텐이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성씨는 정씨, 그리고 전씨, 네. 그리고 천씨. 이 세 가지 성씨를 텐이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다른 이제 성씨들을 살펴보면 제 성이 홍인데 네. 혼이라고 표기를. 예. 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이응 받침이 없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은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이 아니고 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씨들이 또 재밌는 성씨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고 씨의 경우에는 고가이. 네. 오 씨는 오가이, 서 씨는 쉐가이, 유 씨는 유가이. 뒤에 특이하게 가이가 붙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조 씨는 초, 최 씨는 초이 또는 쪼이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성 씨는 대부분
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한 글자가 아닐까 했는데 고가이, 오가이, 유가이, 쇠가이가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초이도 있고. 예. 네. 러시아식으로 발음을 한 건가요? 그러면? 이 성씨의 경우에 뒤에 왜 가이가 붙었을까? 네. 사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도 보고 고려인들에게 이 성씨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분들도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려인 연구자들과 같이 논의도 하면서 그런데 정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추정을 좀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 성씨를 물어보면 자기 성씨 뒤에는 씨라고 안 붙이잖아요. 네네네. 가라고 보통 하죠. 네. 그래서 이 초기에 한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했을 때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러시아 군인들이나 관리들이 이 한인들에게 너 성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도 그때 당시도 똑같았을 거예요. 김가입니다. 오가입니다. 유가입니다. 유가요. 서가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이것을 적는 러시아 사람들이 그냥 어디까지 자른지는 모르니까 가이까지 붙였을 것이다. 예. 그거 일리가 있네요. 예, 이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네.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또 다른 경우가 뭐냐면 러시아 성씨는 상당히 길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세계 문학 전쟁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작품 읽을 때 이 사람 머리를 아프게 했던 이름도 길고 성도 길고 이런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 러시아어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나 유의 경우 이거는 모음이기도 하고 전치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 성씨가 이게 성씨야? 한국에 딴 한 글자로 러시아어로도 딱 한 글자로만 쓰거든요. 알파벳 딱 하나입니다. 이게 성씨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러시아 사람들이 불편함. 그래서 이 불편하고 어색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가이를 붙였다라는 이런 해석도 있는데 사실 두 번째 추정보다는 첫 번째 추정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텐으로 표현을 한 게 정씨, 전씨, 천씨라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나는 무슨 씨야? 네, 우리 조상은 어떤 성씨를 가지신 분일까? 이거 좀 곤란하지 않나요? 아주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제가 러시아 자료를 이제 번역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나 아니면 강제주 당한 사람들의 자료 이런 걸 번역할 때 가장 힘든 성씨가 바로 이 텐이라고 표기한 성씨입니다. 자료 어디엔가 한글로 한 글자라도 이 성씨가 표기가 돼 있으면 그때는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번역을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성씨가 한글로 어디에도 이것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죠. 왜냐하면 제 번역 하나가 완전히 성씨를 바꿔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이 고려인 연구자들이 가장 어렵게 그리고 가장 힘들게 여기는 성씨가 바로 이 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렇군요. 성씨입니다. 예, 잘못하면은 진짜 아무 표기가 없으면 뿌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연구자가 갑자기 고려인들의 뿌리를 바꿔버리는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고려인 동포 또 사할린 동포들이 왜 이렇게 성씨 이름을 쓰게 됐는지 이해는 됩니다마는 좀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네요. 가슴 아픈 역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죠. 고려인들이 현재까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산 역사가 이제 160년이 넘습니다. 초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든 또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떠났든 아니면 강제징용을 때문에 갔든 러시아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런 운명이 심지어는 이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조차도 네. 다른 식으로. 네. 즉 러시아 사람들이 들리는 대로 아니면 러시아 사람들이 표기하기에 쉬운 방법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제가 특히나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를 번역하다 보면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조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가 그들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죠. 온몸을 가지고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름 하나 가지고 성 하나 가지고도 때에 따라서는 참 연구하다가 가슴이 울컥하고 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실히들 살아오셨는지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고려인의 성과 이름 표기 방법, 또 그 배경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홍웅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앤이 불러주는 아프고 아픈 이름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